네,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녕하셨습니까? KNN 시사만사 송준우입니다. 시민 행복과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취임 일성으로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각각의 포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 무엇이 나아졌고 또 무엇이 못해졌고 무엇이 아쉬움으로 남았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산 경남 시도지사 취임 1년을 맞아 오늘 특집 시사만사는 부산시장과 경남도정을 평가해봅니다. 아울러 송준우의 시사만사는 유튜브 KNN 뉴스 채널을 통해서 TV와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채팅창을 통해서 고견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첫 순서 출발합니다. 안전한 걸 확인하는 자리. 네, 오늘 특집 시사만사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시원 부산대 교수님, 이상권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태경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박동원 폴리콤 대표 네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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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1년 전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 달라진 부산 경남의 상황 한번 볼까요? 네, 뭐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다 같이 민주당으로 바뀌었고요. 더욱 두드러지는 부분이 광역의회입니다. 부산시의회 민주당이 두 명이었다가 41명으로 늘어났고 2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경남도 2명이었다가 34명으로 늘어났고 반면 한국당은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 지역 말로 그야말로 한마디로 디비진 선거 결과가 있는데 민선 7기 1년을 되돌아보는 이유도 하나의 이유도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 네, 지난 지방선거 결과 TV 통해서 그때 보셨을 텐데 처음에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지금 뭐 1년이 지났지만 네. 상당히 놀랐죠.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요? 네, 이 대한민국 동남권에서 네. 보수의 아성인데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디비졌죠. 근데 예상은 좀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민주당이 네. 좀 약진을 하겠다 네. 싶었는데 완전히 뭐 뒤집어질 정도까지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결과였죠. 그러면 그 민심의 의미는 무엇이었다고 보시는가요? 우리 뭐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네. 부당한 권력을 시민주권으로 직접 끌어내렸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또 바뀌었고요. 네. 이러한 그 다양한 영향력들, 촛불 집회 영향력, 대통령이 바뀐 것,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네. 문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주권자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네. 그러한 뭐 이 동남권에서조차 세상이 바뀐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작대기만 꽂아도 되는 지역에서 상등백회의 상황이 벌어졌단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그 1년에 오거돈 부산시정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를 깨고 23년 만에 지방 권력 교체를 실현한 민선 7기 오거돈 시정. 변화와 혁신의 바람으로 침체된 부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출범했다. 구체제를 무너뜨린 혁신의 상징답게 오거돈 시정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묵은 과제를 푸는 데 주력했다. 부산국제영화제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형제복지원 사건 공식 사과, 부산구치소 이전 방향 설정, 구포 게시장 폐쇄 등이 대표적이다. 또 만덕과 센텀을 잇는 도시 고속화도로는 예타 면제 사업의 선정 속도를 내게 됐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던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도 부산, 울산, 경남 원팀 시너지를 활용해 총리실 재검증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해수 담수화 사업 등 주요 정책 뒤집기가 소모적인 논란과 시민의 피로감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른바 부산 대개소로 불리는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이 구시대적 토건 사업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 임명, 종무라인에 지나친 시정관이요, 불통의 리더십 등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비치면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걸어간 거죠. 23년 동안에 가득히 고여있던 물이 그냥 이 뚝이 터지면서 그냥 예. 완전히 이 새로운 길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과정을 지금 거쳐오면서 앞으로 부산의 미래가 이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와 아쉬움, 23년 만에 권력 교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리더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또 비판, 이런 부분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근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부산시장에 출사표 던지셨고 같이 또 경쟁관계 얘기도 하셨는데 오거돈 시정의 1년 냉정하게 좀 평가해 보시랍니다. 일단 뭐 1년 동안 참으로 열심히 뛰셨다. 또 그런 노력에 대해서 또 네. 일정 정도의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뛰는 데 있어서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했고 네. 일부에 있어서는 일부 구간에서는 역주행도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급한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그 시민들이 뭐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가장 고심을 하니까 뭐 대기업이 부산에는 한 2%밖에 없죠. 네. 거의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계 기업이 되어서 네.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자영업 역시 너무나 비중이 많기 때문에 네.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내일이라도 뭘 먹고 살지 모르는 고충입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 역시 일자리가 없어갖고 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부산이 뭘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1년에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그 방향을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과거에 매몰되었던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전 시장이 했던 주요 네. 정책들을 일단은 뒤집어보고 좀 이렇게 철폐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 예산 낭비와 행정 낭비, 시간 낭비가 많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거에만 매몰되고 좀 네. 미래를 보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가는 모습들이 안 보인 게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1년쯤 지났는데 1년 지났으니까 뭔가를 비전을 내놨어야 되는데 1년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 그런 걸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쉽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글쎄요. 뼈 아프게 새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23년 동안 자유한국당 시장이 부산시장을 독점해왔죠. 네. 그 속에서 우리 부산시는 제3의 도시로 네. 추락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거돈 시장께서는 지금 23년 동안 자유한국당 공무원과 함께했던 공무원을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면 저항과 잡음이 따르고 안정을 추구하면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네. 비근한 예로 지금 자꾸 모든 언론에서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정책 뒤집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 서병수 전 시장의 예. 정책들을 버스 정륜 차로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 없던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현명하게 해결한 겁니다. 그대로 하기로 했죠. 예, 그리고 네.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 재원 조달을 현명하게 항만공사를 통해서 800억을 유치하면서 해결해냈습니다. 또 있죠. 해수 담수화 문제는 해결 방안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공업용수로 전환함으로써 해결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언론과 야당의 프레임에 의해서 과도하게 공격받았던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또 평가해주고 싶은 건 행제복지원 사건 네. 그리고 그 이제까지 갈등을 빚고 있었던 부산국제영화제 네. 그리고 부전도서관 공공화 문제 이런 문제는 아주 묵은 난제인데 단칼에 아주 속도 있게 해결해냈던 그런 점은 칭찬하고 싶네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은 합니다만 임기가 4년밖에 없습니다. 그 4년의 임기 중에서 1년이 가장 중요한 첫발이고 그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년의 시기 중에서 상당히 과거의 부분에만 너무 매몰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겁니다. 아마 도대체 오거돈 시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나 틀림없이 시정을 이끄는 사람들은 그렇게 뭘 했다고 얘기하겠지만 시민들은 절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지점하고 그리고 개혁을 얘기했는데 공무원들은 개혁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개혁의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한 배에 타고 있는 사공이기 때문에 선장이 그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지 그들과 대결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그 부분에 않다라는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부 라인을 중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계획의 대상으로 본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있었죠. 과거 23년 동안 자유한국당 정권에서 일했던 공무원이라고 해서 기억의 대상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단 우리 민주당 오거돈 시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짧았고 과거의 타성에 젖어 있는 공무원과 일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도 한 가지 오거돈 시장님한테 제일 아쉬운 게 기자들과 갈등이 다소 있었습니다. 네. 그러므로서 취임 초기에 특히 개혁을 하고 새로 집권한 정부는 기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네. 자기의 정책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그런 언론 작업을 좀 잘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대목에서 견제와 균형의 대상이기도 하죠. 시민단체 그리고 부산시 산하기관 구성원들의 평가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시민과 아니면 시민단체와 소통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노동 관련 분야에 있어서 이제 지방 정부의 책임을 좀 외면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의제를 또 시의회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찾아가려 했던 점도 이전과는 좀 달라진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고요. 지역의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신공항 이런 부분에 너무 이제 몰입하다 보니 다른 좀 이제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에는 조금 등한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지방공개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민선 7기 이후에도 꾸준하게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과거와 좀 변함없이 여전히 비공개로 좀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에서는 시의회와 협력해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처음 실시한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인사검증을 6개 공공기관으로만 한정한 것, 그리고 인사검증 제도를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의 노력은 있었지만 아쉬움은 여전하다. 이런 정도의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시죠. 우리 폴리콘 박공훈 대표님. 네. 그 부산 시민 대상으로 한 달 전에 우리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예,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네. 54.1% 나왔습니다. 과반수가 훨씬 넘었네요. 예,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0.6%로 나왔습니다. 네. 연령별로 봐서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30대에서 네. 44.3%로 긍정평가가 약간 우세했습니다. 30대가 유일하게 앞섰군요. 예. 네. 특히 50대는 62.9%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50대가 60대보다도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는 게 눈에 띕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지난 1년 전에 지방선거 당시에 오 시장 득표율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오 시장님 득표율이 55.2%였습니다. 네네. 그때에 비하면 조금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경쟁 상대였던 서병수 전 시장에 비해서 그때 훨씬 앞섰던 성적을 기록했는데 그때보다도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일단은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주목되는 부분이 교수님 40, 50대입니다. 과거에 40, 50대가 지난 지방선거 때 오 시장을 상당히 지지해줬던 그런 연령대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민주당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도와도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고요. 40, 50대가 일단 경제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부울경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점, 그 부분이 좀 여파를 미쳤다고 보고요. 네. 오 시장님이 부산시장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됐을 때 그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민주개혁 진보진영뿐만이 아니라 이 중도층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유력한 후보였다는 그 점이 이제 이 오 시장님이 후보로 낙점을 받은 그런 가장 중요한 배경이었는데 상대적인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부각이 그런 부분이 됐었죠. 이제 중도층까지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상당히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상당히 높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40, 50대가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중도층의 좀 이탈이 고스란히 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자, 이런 가운데 오거돈 시정 출범 1년을 계기로 더 열심히 뛰겠다라는 각오 다지면서 10대 과제를 내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부산 시민 물 문제, 수건 사업이죠. 해결을 하는 부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부분, 그리고 부산 대개조 혁신 성장 동력 활력, 일자리 1만 개 창출, 청년 정책 로드맵, 사람 중심의 보행도시, 이런 이야기들 내놨습니다. 10대 과제 선정 배경, 최 대변인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겠는데요. 예. 다소 교과서적 나열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네. 비전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예. 느낄 수 있는 다들 이야기할 다 10개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 그죠? 예. 핵심적인 걸 좀 예. 그렇게 비전을 느낄 수 있는 식으로 좀 표현을 정리했으면 했으면 더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네. 내용은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식수 문제하고 네. 초미세 문제 해결인데요. 인간이 마시는 물, 네. 인간이 숨 쉬어야 될 공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데 우리 부산시가 이걸 아주 이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 문제 올해 안까지 어떤 성과문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진행이 되고 있나 보죠? 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는 결국 낙동강물을 고도 네. 정수화할 수 있는 네. 기술력과 그런 주변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초미세먼지가 우리가 부산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30% 예. 30% 줄이는 게?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고요. 네. 이 두 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될 네. 문제이긴 한데 이것이 차근차근 풀어나간다고 해서 지지율 상승에 뭐 금방 또 도움이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못했을 때는 엄청난 비판을 받을 일이고 네.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고 해서 지지율이 금방 돌아오지는 않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가 참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오 시장님 또 시정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려면 지지율에 또 받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일자리 창출, 공공형 보육시설 네. 이런 걸로 사실은 점수를 많이 따는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것 또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의 정치화가 필요합니다. 오 시장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는 것 했던 일에 비해서 평가를 좀 덜 받는 이유는 네. 아까 정무 라인의 혼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요. 본인이 하는 정책을 정교하게 정치화해서 네. 언론과 시민에게 코스프레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정무 라인, 언론 홍보 라인을 좀 정비해서 네. 이렇게 지지를 받는 정책이 또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강이 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이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은 부산이 시민들이 먹고 살고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네.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 10대 과제 안에는 1순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1만 개라고 창출돼 있지만 어떤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만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자리와 산업에 대한 전략이 1순위로 올라와 있지 못한 점이 첫 번째 문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산은 오거돈 시장도 그 전에부터 해양 도시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습니다. 네. 저 10대 과제 안에 보면은 해양 수산을 통한 부산의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누락이 되어 있다는 점이 두 번째로 네.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세 번째로는 지금 부산은 원도심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네.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매년 10조씩 해서 5년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과 연계된 형태의 부산시의 전략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한 부산시의 전략에 대해서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열을 많이 해놨긴 하는데 네. 그야말로 방향과 목표가 없는 상태의 나열로 전락한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네. 없습니다. 짧게 반론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2년차 10대 과제입니다. 네. 올해 2년 차에 해내겠다는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항구적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하겠다는 일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홍보 라인의 소통 그리고 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정책 방향의 선정인지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동원 대표님, 시민들께도 물어보셨지요. 지금 가장 시급한 부산의 현안, 시민들은 뭘 꼽아주셨는가요? 네, 우선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확보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았네요. 예, 그 절반에 가깝습니다. 네. 그다음 부동산 경기 부양 및 주거 환경 개선이 24.5%, 원도심의 문제도 저기 포함되겠습니다. 예, 예. 네. 동서간 지역 균형 개발이 7.7%, 그다음 복지 확충 4.1% 등의 네. 수로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오거돈 시장이 가고자 하는 길, 시민들이 바라는 바. 우리 폴리컴에서 지금 이 조사 결과 보면은 1순위는 일자리고 그다음 네. 순서대로 보면 그 주거 환경 개선, 동서 균형, 복지 확충, 네. 관광 개발, 물 문제 해결, 그다음에 마지막 순위가 대형 개발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오 시장님하고 부산시의 그 지난 1년간의 정책의 행보를 보면은 그 부산 대개조라든지 서부산 대개조와 같은 대형 개발 사업의 가장 주안점이 가중치가 놓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 일자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실행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뒤에 이제 1만 자리 창출 이 정도로 이제 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알고는 있는데 네. 시민들이 가려운 것을 긁고는 싶은데 1년 후에 평가가 좀 두려운 부분도 있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일종의 좀 타협으로 이렇게 좀 이 순위를 맞춘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 대형 토목공사, 부산 대개발, 대개조, 서부산 대개조 이런 것들은 저는 착한 토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동서 균형 발전하고 필요한 항만, 철도, 도로 이런 건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착한 토목이거든요. 착한 토목. 네. 이런 것들은 좀 더 실현성 있게 이 가시권 내에 들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약속하신 이 시민 행복, 복지라든지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 소통,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주권이 실현되는 시정 이런 것들이 좀 더 홍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해 보입니다. 10대 계획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눈에 띄게 녹아들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런 아쉬움도 우선순위를 좀 실현 가능성과 네. 앞으로의 그 추구하는 가치를 좀 조정해서 일목요연하게 시민들에게 좀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의견이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3년 만에 지방 권력 교체 기대가 많았던 만큼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시사만사 특집 민선 7기 1년 PK 민심은 민심을 지금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경남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민주당 계열 최초로 경남에 입성한 민선 7기 김경수 도정. 위기에 처한 조선업 부활과 제조업 혁신 등 민생 살리기에 대한 도민의 염원과 함께 출발했다. 김경수 도정은 국책 사업을 포함한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을 대거 유치하면서 실세다운 면모를 확인시켰다. 창원 국가산단을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했고 창원 진주 김해를 강소 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되게 해 제조업 혁신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부산항 제2신항을 경남 진해로 유치했고 경남 도민의 50년 수건인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 예비 타당성 면제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국비 예산도 처음으로 5조 원 시대를 열었고 김해 신공항 재검증을 이끌어내는 데도 힘을 다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과 남다른 추진력이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드루킹 특검은 김 지사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77일간 도정 공백을 초래했고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내년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년이 지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포함해서 경남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사실 지금 우리 경남의 제일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경남도정에 한 해 동안 유난히 부침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또 상당한 성과 올린 것은 또 분명해 보이고요. 이승근 의원님, 김경수 도정 1년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경수 지사는 산소호흡기를 단 상태에 투혼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왜 산소호흡기라고 표현하시나요? 지금 현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활동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최종시까지 가야 되는 상태이기 지금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재판에 나가야 되고요. 그렇죠. 총선 전까지는 아마 재판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많은 예산을 끌고 왔기 때문에 투혼을 발휘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해주는 실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복심이었던 그런가?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또 한편은 또 한계도 한 3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기존의 일반적인 행정가로서의 단체장의 수준에서 보면 많은 예산을 끌고 왔기 때문에 높이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은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항상 대통령 후보군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경수만의 정치인 브랜드로서의 정책들은 보이지 않았다. 과거의 민원들, 수건들을 해결하는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왔던 면에서는 실력 발휘를 했지만 김경수만의 색깔의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경남은 도농 복합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지역, 창원, 거제, 통영과 같은 데는 그야말로 제조업의 위기입니다. 이 제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당장 실적을 낼 수는 없지만 그 전략이 보이지 않는 것. 끝으로 농업지구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고향이 경상남도 남해군인데 그러시죠. 제가 어릴 때 한 10만 인구였는데 지금 5만이 꺾여서 4만대입니다. 근데 2050년 되면 남해군은 소멸됩니다. 근데 남해군만 그런 게 아니고 농촌 소멸 지역이 경상남도에 상당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 이것도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농촌은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독자적인 칼라,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조금 아쉬운 대목 아닌가 평가합니다. 제조 분야는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보시기에는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시는가요? 김경수 지사가 1년 동안 한 일은 정말 화려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많은 시간을 감옥에 구속된 상태에서 행한 일입니다. 70여일 동안 그렇습니다.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도 한 일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국비 예산 5조 원 시대였고요. 그리고 서부경남 KTX 50년 수건 사업 해결했고 창원 창원 국가 산단을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만들었죠. 그 외에도 뭐 진해의 신항, 제2신항 만들고 그리고 R&D 투자해서 연구소를 3개나 유치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 화려한 일을 하셨는데 이 모든 성과를 드루킹 사건이 정치적으로 아주 희석화시켜버린 안타까운 일을 겪은 거죠. 그리고 아까 방금 우리 이성건 의원님께서 뭔가 좀 큰 비전, 정치적 색깔을 못 보여주는 건 아쉽다고 했지만 이런 드루킹 사건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색깔, 비전, 본인이 또 국가적 지도자라도 발돋움하려고 하는 모습을 자제해야 될 또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 민주당 내에서 어떤 실세 혹은 대통령의 복심으로서의 입지는 여전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여전하죠. 여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적으로 자기를 부각하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우리 박동훈 대표님 경남 지역에도 우리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죠. 먼저 우리 부산 시민 경남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 도민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김경주 지사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4.3%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유, 훨씬 앞섰네요. 뒤이어 이낙연 총리가 18.1%. 그다음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9.1%.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1%. 4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5.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7%.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4.2% 손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 저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김경주 경남도지사를 아직 대권 주자로 경남도민들이 보는 것 같지는 않다. 네, 아직까지 뭐 경남도민들 그 마음에 뭐 대통령감이다. 이 정도까지는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김경수, 김태호, 박원순, 홍준표 이 네 분이 경남 분이세요? 경남 분들끼리 지금 어금버금 저렇게 도민들의 마음을 나누어서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지난 1년 김경수 경남 도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도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가 39.3%. 그다음 부정 평가가 47.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태호 전 지사하고 아주 진검승부를 벌였는데 지방선거 당시에 김경수 지사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시 김경수 도지사가 52.81%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보다도 역시 우리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오거돈 시장이 참 옆집 사람하고 옆집 학생하고 우리 집 학생하고 비교하면 이거 참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닌데 오거돈 부산시장이 잘했다가 30.6이었으니까 오거돈 부산시장보다는 한 9%포인트 김경수 도지사가 잘했다가 더 높네요.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남은 한 4개 지역 정도로 나누셨죠?
창원권이 네. 부정평가가 57.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창원이 굉장히 높았네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다음 긍정평가는 김해, 양산, 동북권이 49%로 긍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요 동북권은 김해 양산이고요. 예, 예. 네. 그다음에 거제 통영을 비롯한 남북권도 긍정이 45.1%, 부정이 43%로 긍정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그 김경수 도지사 도정 수행을 잘했다라고 보는 데가 김해 양산의 동북권, 예, 예. 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고, 그리고 남북권이 잘했다가 더 높았다는 게 이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남, 서북 이렇게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남, 서북 이렇게, 예, 경남이 예. 이렇게 크게 예. 갈라지는군요. 교수님, 네. 이 여론조사 결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뭐 잠시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김경수 지사 지난 지방선거에서 53% 득표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그 KNN 조사 보면은 긍정평가가 39%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그냥 좀 거칠게 얘기하면 14%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오 시장님도 같은 것을 적용해 보면은 네. 지지율이 24%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도 오 시장님보다는 김경수 지사가 네. 좀 그래도 긍정평가 부분 아니면 지지율이 빠져나간 부분에서 그나마 좀 괜찮다. 그러면은 지금 뭐 드루킹 사건 때문에 구속도 되고 네. 고소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우리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이거보다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지금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런 판단을 좀 우리 시민들이 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앞으로 2심, 3심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김경수 지사의 정치 행보, 네. 정치적인 영향력은 네. 좀 결정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지역별로 보면은 네. 뭐 창원권에서 지금 가장 잘못했다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원전 산업 이 부분하고 네. 그 점진적인 이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원전 산업이 좀 타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안 좋은 건 보이는데요. 창원이 기계나 제조업에 예, 아주 뭐 예. 핵심적인 제조업도 지역이니까요. 너무 어렵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남북권은 뭐 조선이 또 안 좋단 말이죠. 그런데 네. 여기서 또 잘했다가 좀 약간 뭐 또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네. 해석해야 될지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게 아마도 그 최근에 김경수 지사 네.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중에 남부 내륙 네. 고속철도 네. 예산을 확보를 해냈습니다. 네네. 그 점이 아무래도 상당히 그 지역의 기대치를 반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거제 지역에서의 네. 조선 수주 상황도 조금씩 그렇죠. 나아지고 있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통영에서도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작용했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은 저도 들긴 듭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정책, 협치, 파트너인, 또 그리고 견제의 파트너인 시민단체, 그리고 경남도 구성원들의 평가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주년 맞이해서 남북 내륙 철도라든지 여러 국책 사업들을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들에게 또 도움도 될 거다 기대도 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대비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앞전에 홍 지사 시절에 억압적이고 독단적인 행정 분위기보다는 이제 화합하고 의논하고 좀 민주적인 분위기로 바뀐 건 확실하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경수 도정은 어려운 경남의 경제 여건 속에서 출범을 했지요. 그래서 힘차게 출발해야 했지만은 드루킹 사건에 발목이 잡혀서 어려운 과정을 1년간 걸어왔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일정 기간 또 구속이 됐었고 향후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2주에 한 번씩 재판 과정을 받아야 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도정의 집중성과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선 생각이 되고요. 그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어떤 경제적 여건의 어떤 개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PK 지역 민심이 6.13 지방선거 이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대목에서 KNN과 폴리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또 정당 지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국정 지지도는 네. 긍정평가가 37%, 네. 부정평가가 57.6%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정당 지지도는 네. 자유한국당이 40.4%, 네. 민주당이 27.4%, 정의당이 6.8%, 네. 바른미래당이 4.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이 부분은 좀 낮은데, 그죠? 네. 예, 전국 평균보다도 차이가 꽤 납니다, 네. 그죠? 전국 평균은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내년 총선에서 여야 어느 지역에 투표할 것인가, 내가 당장 투표한다면
어느 지역에 내년 총선에 투표할 것인가 이거 물어보셨죠?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게 총선 공감도입니다. 네. 우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네. 국정 안정론이 34.6%. 네. 그다음에 정부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이 51.1%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보다는 또 여당에 투표하겠다가 좀 더 높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야당이 네. 지금 야당이 제대로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집권 여당 민주당에 대한 평가 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근데 그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워도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네.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에 대한 이 업적 평가, 네. 그다음에 차기 총선에서 어느 당을 찍을 것인지 이런 것들의 관계는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한국당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 있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그 대통령이 지난 대선의 득표율이 이 경남 지역에서 37%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 KNN 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또 대통령 지지율 37%로 나온단 말이죠.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그때 홍준표 후보와 대결했을 때 예, 홍준표 이제 후보가 이겼었죠. 0.5%포인트 정도. 대통령 지지율은 경남 지역에서 변한 게 없다는 것이고. 네. 근데 김경수 지사는 아까 우리 얘기했었지만은 지방선거에서 53% 그런데 이번 KNN 조사 지지율은 39%거든요. 네. 14% 정도 지지율이 떨어진 거고. 이건 뭐 오거돈 시장님 25%하게 비하면은 좀 덜 네.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20% 그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남 지역에 32% 득표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KNN 조사를 보면 27%가 지지한다 나오거든요. 그럼 5% 빠진 거거든요, 지지율이. 우리가 이 오늘 폴리컴 KNN 조사를 보기 전까지는 이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당이 실책을 하고 좌충수를 두면서 약간 한국당의 우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봤지만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난 선거까지 다 이 비교해서 보면 네. 한국당이 그렇게까지 편하게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네. 예, 하나 꼭 이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회담한 것이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죠. 그렇습니다. 그 하루 전에 여론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고 이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지난 거다. 토요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보고요. 네. 또 지역별로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원래 중서부권은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하고 네. 민주당이 가장 약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평가나 국정평가에서 네. 민주당이 안 좋게 놓은 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창원에서 아주 네. 안 좋게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창원 같은 경우는 경남이 제조업이 무너지고 네.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산업지역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서는 자기의 정치적 의식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네. 해초리를 들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심리 또 창원에서 민주당이 아주 높게 놓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 선거에서 창원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이제까지. 그렇습니다. 보궐선거에서도 정의당이 앞섰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가 앞으로 하기에 따라서 뭐 달렸겠지만 PK 민심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종심에서 네. 만약에 유죄로 인정이 되게 되면 지사직도 그만둬야 되고 보궐선거가 되고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거라고 똑같다고 봐야 게다가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내년 네. 4월 지방 총선에서 같이 보궐선거를 도지사 보궐선거를 그렇죠. 같이 해야 되는 같이 해야 상황이 되는 벌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만에 하나 네. 무죄가 나게 네. 되면 날개를 다는 꼴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네.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들도 있겠지만 네. 각 권역별 혹은 지역별로 스타 플레이어들을 내세웁니다. 네. 그 부산 경남에서는 당연히 네.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 혹은 또 조국 수석이 어떻게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두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무죄를 받게 되면 날개를 달 가능성이 높고 PK 민심을 좀 끌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정을 잘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 텐데요. 박 대표님, 시민들은 어떤 정책을 가장 원하는 걸로 나왔습니까? 네, 시급한 현안을 물었습니다. 네. 우선 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가 40.1%, 그다음에 조선산업 활성화가 18%, 네. 그다음에 농어청 도농 간 균형 발전이 12.1%, 네. 남부 내륙 고속철도 추진이 10.8% 등의 수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경남도 뭐 일자리가
예. 가장 뭐 압도적이고 예, 부산하고 뭐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부산과 다른 점은 이제 뭐 조선 산업이 많다 보니까 네. 조선 산업 분야 그리고 뭐 도시 농어촌 아까 이성호 전 의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농어촌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왔네요. 예. 저희가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뭐 우리 좀 전에 창원 지역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창원점을 중심으로 한 가장 첨예한 갈등 사항이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네. 공감도를 물었습니다. 예, 이제 사실 뭐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네. 우리 저 김경수 도정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개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경남 지역 원전 산업을 고사시킨다는 반발도 사실 있어 왔습니다. 특히 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경남도민들의 최초의 반응이 이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네. 탈원전 정책을 통한 대체 에너지 확대와 원전 해체 산업 유치가 26.2%. 네. 그다음에 기존 원전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남 관련 기업 지원이 51.6%로 한 2배 정도 높은 걸로 그런데 나타났습니다. 압도적으로 예. 높게 나왔네요. 예.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경남 도민들의 민심 이건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탈원전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정책적 논쟁은 좀 빼고 네. 저 결과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살려달라는 아우성, 먹고 네. 살게 해달라는 아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원전은 좀 미래의 일이고 예.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원전 산업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창원에 네.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원전 건설과 관련된 큰 회사죠. 두산중공업과 그리고 협력업체와 같은 관련 업체들이 한 3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시작하기 2년 전과 지금까지의 네. 주가 변동을 보면 지금 4분의 1토막이 나 있습니다. 협력업체 300여 개 중에서 네. 직원들을 예를 들면 15명을 5명으로 줄인다든지 그리고 일할 일감이 없어가지고 매출이 한 70%가 준다든지 이러한 고통에 지금 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없지만 속도 조절과 지금 현재 있는 원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또 네. 어떤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마련해달라는 게 같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탈원전은 좀 미래의 일이고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데 이거 계속 밀고 나가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문제는요. 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 불리는 정부의 원전 정책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네. 예, 정부는 요즘 탈원전 정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2023년까지 원전이 추가로 5기가 지어집니다. 네. 그리고 원전에 2079년이나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감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가가 어차피 안고 가야 될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친원전, 탈원전으로 양분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언론 또 그런 데 편성되는 언론 좀 있는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프레임의 문제이지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네. 기존 원전 산업은 뭐 수출, 투자 기존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대체 에너지, 그리고 원전 해체 산업은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서 일자리 네. 창출해 나가는 이런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양쪽 다 필요한 에너지고요. 양쪽 다 필요한 영역입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솔로몬의 지혜는 네. 생명의 아이를 네. 친원전, 탈원전으로 잘라서 죽여서는 안 됩니다. 네. 예, 모두 우리 같이 안고 우리가 아이의 생명을 살리듯이 우리 국가 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함을 찾아야 됩니다. 경남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박 대표님. 우리 부산 지역 여론조사도 하셨고요. 또 경남 여론조사도 이번에 같이 하셨습니다. 여론조사를 늘 하시니까요. 네. 이 부산 경남이 전국적인 상황과 다른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이번에 또 느끼신 점들도 네. 있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호남권이라든지 네. TK 대구 경북권과 달리 네. 우리 부산 경남권은 이제 여야가 어느 정도 네. 그 득표 그다음에 지지 배분이 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달 전에 우리 부산 조사 그리고 이번에 네. 경남 조사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네. 아직 민주당은 아직 희망이 있다. 예, 하기에 따라서 네. 앞으로 남은 한 10개월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민주당 네. 앞으로 희망이 있고 네.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 정도면 네. 한 50% 이상의 지지율이 받아야 되는 게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맞는데 네. 아직도 40% 선에서 머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반성하고 네. 그다음에 혁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 경남 시도민들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에게
숙제를 지금 던져주고 네. 예, 어떻게 숙제를 풀어오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자, 오던 시정 1년 지났고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핵심 과제 어떻게 해야지 성공한 시정으로 평가받을까요? 네,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많은 걸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 네.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오늘 여론조사에서 부산도 경남도 나온 유일한 결론이 뭔가 하면 요청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래서 지금부터 부산시장, 옹호동 시장께서는 기업인들을 매일 만나고 아니면 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을 매일 만나서 그분들의 요청 사항과 아이디어도 듣고 네. 필요하다면 해외로 좀 쫓아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의 시장처럼 의전, 행사에 다니는 시장이 아니고 네. 먹거리를 찾는 그런 시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12년째 우리 부산이 고용률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이거 참 부끄러운 기록이고요. 예, 우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도지사 이상의 어떻게 보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남권에서 김경수 도지사의 과제. 김경수 지사는 최근에 한 발언을 보면 네. 제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구나 경남은 이미 많은 국책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설계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경수 지사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캐릭터의 호감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을 경남 전역을 그 국책 사업과 관련된 지역, 제조업 혁신과 관련된 그 지역을 네. 직접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서 그 산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같이 함께 그 산업을 성장시키는 모습 이런 역동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그래서 부산같이 단위 뉴스건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기 개인 호감도 앞장서는 역동성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네. 경남 혁신, 경남 제조업, 일자리 부흥에 앞장섰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주면 그게 그렇습니다. 아마 예, 교과서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경 지역 정말 큰 변화를 지난 1년 동안 겪었습니다. 예, 마지막 정리 말씀해 주시자면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 8명의 민주당 의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바뀐 경험이 있고요. 그 이전에 촛불 집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6.13 지방선거에서 이 불경 지역이 디비졌었죠. 네.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물은 뭐냐면은 이 영남이라고 하나의 보수 아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었죠. 이것이 이제 PK와 TK가 균열이 이루어지면서 PK 지역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된 상황이었죠. 그 기대가 많았는데 기대가 많다 보니까 실망도 많은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자는 기대가 있었지만 어떤 하나의 개혁조차도 저항 없이 기대한 대로 가기는 어려웠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1년 지난 지금 상황에서 별로 그렇게 인기, 지지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본다면은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좀 일종의 교착 상태, 박스권을 유지한 지 꽤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당이 진정성을 보이느냐, 시민들, 주민들께. 그다음에 정책이 어느 당이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우리 시민들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파 싸움이 아니고 진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이거를 위해서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리고 경쟁의 결과가 내년 4.13 총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좋은 총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부울경이 좀 더 발전하고 주민들의 네.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1시간 동안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년을 한번 돌아보고 당근과 채찍, 격려와 비판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